안녕하세요. 돈 버는 세상 돈세호입니다. 대한민국 주식이나 미국 주식이나 불안하고 경기가 나빠지면서 하락을 할 분위기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시기가 주식에 투자할 좋은 최고의 타임이라고 저는 자신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시경제도 중요하지만 내 종목에 대해서 많은 이해력과 많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집중 투자한 L전자, LX세미콘의 기초는 LG 디스플레이에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를 돈생이 다시 한번 공부를 한번 해봤습니다. 공부를 해보니 희망이 있습니다. 왜 LG 디스플레이를 공부해야 LG전자, LX세미콘의 기초적인 그 자신감이 생기는지 공부를 해보시면 압니다. 미래자동차, OLED의 성장에 희망이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가 성공을 해야 LG전자도 상승을 하고요. LG 디스플레이 OLED가 많이 팔려야 LX세미콘도 구동칩이 많이 팔리는 거예요. 그러니 기초적인 LG 디스플레이가 지금 적자인데, 적자에서 매출이 언제 성장하고 언제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하는 시기가 매우 중요하겠죠. LG 디스플레이는 희망이 보이는 게 글로벌 완성차 9곳에 OLED에 납품 계약을 했어요. 독보적인 미래차 OLED가 글로벌 1위입니다. 글로벌 1위의 근거는 뭐냐? OLED 디스플레이가 시장 장악력이 50%입니다. 50% 정도 되면 완전 독보적인 단계예요. 설치 산업이라 기술을 계속 개발해야 되고 공장 라인을 계속 깔아야 하기 때문에 이 적자 났다가 흑자 났다 이런 반복적인 흐름으로 갑니다. 그래서 LG 디스플레이 돈세형이 별로 안 좋아해요. 바닥은 언제 터지는지 대충 압니다. 대주주 현황을 보면 LG전자가 37.91% 갖고 있어요. LG 디스플레이는 그냥 LG전자의 자회사입니다. 간단한 거죠. 회사가 적자가 나도 국민연금공단이 5% 이상을 지분을 갖고 있어요. 그만큼 그래도 믿을만한 주식이라고 봐야죠. 대주주 현황을 보면 43%니까 적정합니다. 수출 구성을 보니 디스플레이 패널이 내수는 2.54, 수출을 많이 하죠. 97%나 수출합니다. 97%의 고객사는 애플일 거예요. 기타 등등 있겠지만 저는 애플이 비중이 많이 차지한다고 보고요. LCD 및 OLED 기술 특허가 수출을 100% 합니다. LG 디스플레이의 OLED 및 LCD는 원천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거죠. 특허까지 빨고 있으니까요. 원재료 및 부품은 30에서 수출은 69% 하고 있고요. 매출 구성을 보면 디스플레이 패널이 100%입니다. 보이는 이미지를 보면은 이 자동차 OLED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 3년 전, 4년 전 자동차에 디스플레이라고는 진짜 없었어요. 점점 우리가 5년 전만 해도 디스플레이라는 게 자동차의 내비게이션 이 정도였죠. 이제는 내비게이션은 사라졌죠. 내비게이션 파는 중소기업이 아마 망했을 겁니다. 내비게이션은 어디에 이렇게 묻어 들어갔고 점점 디스플레이가 자동차의 미래 자동차에 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물론 가격이 비싼 차에 많은 면적을 들어가는데요. 그만큼 미래 자동차의 디스플레이는 지금 과거에서 미래는 엄청난 성장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0배? 10배도 넘을 것 같아요. 이 미래 자동차는 디스플레이가 많이 깔린다. 핵심은 뭐냐? 자동차가 비싼 차이기 때문에 LCD보다는 차량용 OLED가 많이 깔려요. 가격대도 내려왔고 수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자동차 차량용 OLED는 점점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글로벌 고객사 확보 9곳이라고 합니다. 확인된 것만 9곳이고요. 올해 세계 첫 30인치 이상 차량용 OLED를 본격적으로 양산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신이 있다는 거죠. 보이는 이미지는 미래차입니다. 미래차를 보면 디스플레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깔렸어요. 디스플레이가 깔릴 수 있고 여기도 투명이 깔릴 수가 있고요. 미래차는 OLED 디스플레이가 면적이 증가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면적이 증가한 거는 뭡니까? LG 디스플레이의 매출이 급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LG 디스플레이만 급성장하나요? OLED 구동칩을 납품하는 LX세미콘도 급성장하겠죠. 세상을 보시고 미래를 보시면 LG 디스플레이 바닥에서 기고 있고 LG전자 바닥에서 기고 있고 LX세미콘 바닥에서 기고 있을 때가 최고의 매수 타이밍입니다. 미래차는 아직 먼 미래차인데 운전대가 없어요. 여기 운전대가 없죠. 그 얘기는 뭐냐면 자동차를 탔을 때 나만의 공간, 그리고 생활 공간, 문화의 공간이 되는 거예요. 업무를 볼 수도 있고 잠깐 휴식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차에서 지금 이분이 대형 TV를 이렇게 보고 있죠. 여기서 내려오는 TV인가 봅니다. 미래차는
여기도 디스플레이인데 이런 대형 OLED가 많이 들어가요. 18인치 슬라이드라고 하지 않습니까? 천장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미래차는 OLED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바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이미지도 보십시오. 당연히 이렇게 넓은 OLED가 깔리고요, 여기도 깔리고요, 운전대 여기도 깔립니다. 앞면 유리에도 투명 OLED가 이렇게 깔려요. 비치는 건지 뭔지 모르지만 다 OLED 디스플레이라고 보면 돼요. 제가 보기에는 여 옆면도 깔릴 수 있고요. 미래 자동차의 자율주행차의 OLED는 점점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이미지로 이해하는 게 제일 좋아요. 얼마나 넓어졌습니까? 5년 전만 해도 이런 거 없었어요. 내비게이션만 있었습니다. 겨우 내비게이션 요만했지 않습니까? 이만한 면적이 얼마나 넓어졌습니까? 여기도 깔리고 여기도 깔리고 여기도 깔리고요. 미래 자동차의 OLED 시장을 50% 장악하고 있는 LG 디스플레이 성장이 보이죠. LG 디스플레이 또 핵심 기술은 투명 OLED예요. 이게 투명한 디스플레이인데 투명 OLED를 활용할 때가 많습니다. 이 기술은 아직 실용화 되지는 않았고 제품만 만들어졌고, 실용화는 뭡니까? 세상에 아직 써먹지 않고 있다. 써먹을 때는 매우 많다고 생각해요. 미래 자동차에 대해 쓰고요, 쇼 원더워, 박물관, 미술관, 지하철에도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인테리어 요소도 될 수 있고요. 스타벅스와 이 투명 OLED는 실용화 됐습니다. 제가 스타벅스를 잘 안 가지만 앞으로 스타벅스 갈 때 이런 투명 OLED에서 주문을 할 것 같아요. 제품은 있고 여기에 투명 OLED에서 설명을 하는 거죠. 딱딱 누르면 주문이 되는 투명 OLED가 나온 것 같습니다. 스타벅스와 손을 잡은 거죠. 스타벅스가 또 좀 많아요. 글로벌 회사죠. 세계로 쭉 깔리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른 글로벌 회사가 따라해요. 이거 좋네? 투명 OLED 시장이 엄청나게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좋거든. 보이는 이미지는 삼성이 이번 공개한 건데요, 삼성 TV에 LG 패널이 들어갑니다. 이 삼성 거라 하지만 실제 디스플레이는 LG 패널이 되는 거죠. 삼성의 시장 장악력은 대단합니다. 삼성이 OLED 대형을 안 만들었어요. 우기다가 결국엔 LG가 이긴 거죠. 제품도 LG에 납품을 받아야 되고, 직접 생산을 할 때 제가 알기로는 LG 디스플레이에 특허를 줘야 돼요. 그래서 버티다가 결국에는 손을 들고 삼성 TV도 LG 패널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삼성전자 처음으로 LG 디스플레이 OLED 패널을 받는다. 삼성전자 24년에 공급 확대를 한다. 내년부터는 10배를 늘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10배를 늘리면 LG 디스플레이의 실적이 좋아지고, 여기에 구동칩을 납품하는 LS세미콘도 좋겠죠. 그럼 호실적이 기대가 된다고 합니다. 보이는 이미지는 큰 빌딩에 갔을 때 1층에 전시한 게 있어요. 이 전시한 게 OLED입니다. 뭐 OLED가 아닐 수도 있는데 OLED로 하는 게 가장 멋지고 좋은 작품이 나와요. 유연한 디자인, 차별화된 광고 효과, 가로 세로 다양한 오목블록 곡물 표현 가능하다. OLED의 특징이에요. 후해줘도 되고 표현력이 대단하죠. 게임용 OLED도 인기가 있나 봅니다. OLED는 요새 다양한데 이렇게 많이 써요. 식당에 주문하는 것도 쓰고요, 강의용도 쓰죠. 사이니즈, 디지털 광고인데요, 이제는 이런 디지털 광고도 많이 OLED로 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LG 디스플레이의 실적을 보겠습니다. 20년도 24조, 21년도 29조 8천, 22년 줄죠? 26조, 24년은 더 줄죠? 21조, 증가하다가 지속적으로 매출이 줄었죠. 영업이익을 보겠습니다. 20년도 360억 적자가 나고요, 21년도 반짝 2조를 벌죠. 그리고 22년 다시 적자가 납니다. 23년도 적자죠. 잠깐 반등해서 적자로 가는 LG 디스플레이는 최악의 재무입니다. 부채 비율도 점점 늘어나요. 지금 215가 됩니다. 아직까지는 버틸만 한데 부채 비율이 점점 늘어나는 건 좋지 않죠. 유보율도 425%, 그렇게 현금이 많지 않습니다. 배당금은 당연히 이익 날 땐 주고요, 이익 안 날 때는 안 줍니다. 재무로 봤을 때는 C입니다. LG 디스플레이를 재무가 C인데 투자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실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이는 미래의 실적이 중요한 거예요. 이 데이터로 봐서는 LG 디스플레이를 투자하면 안 되겠지만, 미래 실적이 보인다면, 미래 실적을 전망한다면 지금 C지만 내년부터 B가 되고요, 2년 뒤에는 A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주식은 C에서 A로 넘어가는 턴 언라운드, 적자에서 흑자 전환할 때 주식이 가장 많이 가는 거예요. LG 디스플레이를 투자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재무만 보고 봐서는 답이 안 나와요. 미래의 실적에 답이 있는 겁니다.
23년 2분기 따끈한 실적을 보겠습니다. 전년 대비 15%가 줄었어요. 추정 대비보단 비슷하고요. 전분기 대비보단 7% 늘었습니다. 약간 희망 있죠. 또 15.49면 치명적이진 않습니다. 적자는 지속적으로 나고 있고요. 좋지 않죠. 매출이 그렇게 급격히 줄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타이밍에서 희망을 찾아야 돼요. 과연 LG 디스플레이가 언제 흑자로 돌아서느냐. 제가 공부해봤더니 3분기도 좀 힘들고 4분기에 흑자로 돌아섭니다. LG 디스플레이 실적 추이를 보겠습니다. 22년 점점 이렇게 속도를 내면서 더 나빠지죠. 그리고 2분기부터는 속도가 줄면서 이렇게 갑니다. 4분기에 흑자 전환을 한다고 합니다. 주식은 이때 사야 돼요. 이때 사면 좀 늦이고요. 지금 사야 됩니다. 흑자로 돌아설 때 4분기면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다음 달부터 흑자로 돌아선다는 거죠. 흑자로 돌아서는 이유는 뭐냐? TV용 대형 OLED가 좋아진다. 그리고 삼성의 내년에 LG 디스플레이 OLED 패널이 주문량이 10배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대형 TV 가동률은 올해 64%인데 내년에는 30% 늘어난 거의 94% 풀가동이 된다는 거죠. 손익분기점은 가동률이 80%가 되면 돈이 남는다고 하네요. 대형 TV 가동률은 높아질수록 수익성이 좋아진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오토용 패널 수주가 4조가 넘었고 수주 잔고는 지금 수주 쌓여있는 게 20조라고 합니다. 27년까지 연평균 10% 성장을 한다는데 저는 더 성장한다고 보는 거거든요. 앞으로 차량용 디스플레이를 수주형으로 가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는 미래 자동차의 실적이 올라오기 시작하면 들쑥날쑥이 아니라 안정된 재무가 형성될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 것까지 보입니다. 수주형 매출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수주형은 뭡니까? 글로벌 완성차에 납품을 하면 꾸준히 납품이 되는 거예요. LG 디스플레이 차량용 디스플레이가 실용화 된다면 LG 디스플레이 지금 적자 나는 거는 흑자로 당연히 돌아서고요. 회사는 안정되게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래의 실적을 보겠습니다. 24년도 내년이죠. 24조 13% 증가를 합니다. 영업이익은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을 합니다. 25년에는 매출이 더 성장을 하죠. 25조 한 6% 성장을 기대하고 있고요. 9천억 정도 나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더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미래 실적이. 중요한 건 뭐냐?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고 매출도 꾸준히 상승한다고 봐야죠. 2년 고생하지 않습니까? 2년 동안 매출이 줄고 적자가 2년 동안 났는데 흑자로 돌아선다. 근데 꾸준할 것 같다. LG 디스플레이 가치평가를 돈세행스타를 하겠습니다. 시가총액은 4조 9천억 정도. 24년 매출은 24조 2,985억이죠. 13% 상승을 합니다. 24년 영업이익은 4,200억 정도 흑자 전환을 해요. 가치 분석을 했을 때 영업이익 4,295억에 10배를 해주면 4조 2천억 정도 나와요. 지금의 가치가 적정한 거죠. 절대 저평가는 아니에요. LG 디스플레이는 제가 봐서는 적자가 나오고 뭐하고 보면 지금의 시가총액이 싸다고 못 봅니다. 하지만 미래 성장했을 때, 성공했을 때의 가치평가를 봤을 때는 싸죠. 현재가 13,000원입니다. 13,920원. 미래에 실적이 올라오고 영업이익이 흑자로 돌았을 때는 많게는 3만원, 적어도 2만원까지는 상승한다고 봅니다. 미래 먹거리는 뭐가 있느냐? 소형 OLED가 매출이 증가하고 있고요. 애플 효과죠. 애플카와 협업을 한다면 미래자동차 OLED 디스플레이가 글로벌 1위로 굳건히 간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1위인데 시장이 점점 커지지 않습니까? 아무도 못하는 투명 OLED 초격차 기술력이 다양한 사용처가 많이 생길 거예요. 스타벅스 지금 생겼지 않습니까? 앞으로 지하철도 생기고 여러 분야가 생길 거예요. LG 디스플레이는 성공하는 회사가 되고요. 지금의 13,920원은 점점 우상향으로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LG 디스플레이의 이슈를 보겠습니다. 벤츠 프리미엄 차량용 디스플레이 현업을 논의 중이다. 벤츠하고 잘하면 계약을 할 수 있는 거죠. 저 정도면 계약을 한 겁니다. LG 디스플레이는 23년 차량용 대형 OLED 독자 기술 대거 선보였다. 압도적이죠. 기술력이 초격차입니다. 포르쉐, 제규어, 볼보, 랜드로버, 루시드 등 럭셔리카 고급차죠. 고급차 OLED 공급을 한다. 차량용 OLED 글로벌 고객사 9곳을 확보했고 3년 내 점유율은 50% 넘길 거다. 50%를 글로벌 시장에서 장악한다는 것은 독보적이고 선도적인 회사가 된다는 거예요. 연평균 28% 고성장, 돌돌 말고 투명한 OLED 시장 선도할 것. 23년 4분기부터 흑자로 전환하고요. 재고는 줄고 가동률은 늘고 중국 제품이 문제입니다. LG 디스플레이가 적자가 났던 이유는 중국이 LCD를 장악하면서 그래요. 제가 그래서 중국 애들 싫어하는 거예요. 경제 공부를 하다 보면 중국은 적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일본이 적이 아니에요. 일본은 우리가 부딪힐 게 별로 없어요. 이제는. 예전에는 일본과 우리가 기술도 우리가 뺏어오고 경쟁을 했는데 일본은 이제 밀렸어요. 우리가 상대할 기업이 사실은 일본이 아니에요. 중국은 우리에게 치명타를 줍니다. LG 디스플레이가, LG전자가 적자가 나도 도와주니까 저게 살아남았지, 중소기업이면 벌써 중국 때문에 망한 기업이에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중국은 적이다. LG 디스플레이에서 나오는 거예요. LCD 다 훔쳐갔어요. LG 거 다 훔쳐가서 공장을 때려짓고 가격으로 후려치니까 어렵게 만든 LCD 시장이 무너진 거예요. 중국한테 다 뺏긴 거죠. OLED도 또 뺏긴다는 말이 있는데 정신 바짝 차리고 특허 지키고요. 기술 안 뺏기게 조심하시고 인력을 뺏기면 안 됩니다. 인력 넘어가는 거 지금 장관이 한동훈 장관이죠. 그런 거 법적으로 매우 강화를 시켜야 돼요. 기술을 훔쳐서 중국에 팔아먹는 매국노 같은 놈들 종신령 때리세요. 그런 놈들이 얼마나 대한민국 젊은 사람들의 먹을거리를, 일자리를 뺏는 겁니까? 치명타예요. 법적으로 우리도 강화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 제품 관세 상향. 미국이 지금 중국을 제재하고 있는데 관세를 먹인다는 거고요. 관세를 먹이면 LCD 판가가 상승한다. LG 디스플레이 좋겠죠. 삼성전자 현업 OLED 공급 증가한다. 내년에 10배가 증가한다고 하죠. 5년 내 IT용 OLED가 5배가 성장한다. 모빌리티와 메타버스와 함께 성장할 거다. 소형 패널 매출 비중이 10% 성장, 10%가 꾸준히 성장한다는 거죠. 애플의 효과죠. 다행히 LG 디스플레이는 내년에 투자를 올해보다 줄인다고 하네요. 이 말은 돈도 없는 것 같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 지금까지 투자한 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투자를 많이 해서 이제는 돈을 걷어들일 타임이라고 저는 보입니다. LG 디스플레이의 주식은 한 주도 없고 LG 디스플레이 납품을 하는 LX세미콘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집중적으로 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5,800주가 됐고 얼마 전에도 3,000주였는데 거의 배로 늘렸죠. 최근에 LX세미콘만 삽니다. 그래서 평균 단가가 제가 45,000원이었는데 평균 단가는 자꾸 올라가죠. 68,000원이 됐습니다. 현재가 92,200원. 아직도 32%의 수익이 났는데 제가 이거 수익이 원래는 300%까지 났던 거예요. 많이 매수를 하면서 수익이 내려왔죠. 큰 걸 봅니다. 배당이 무난할 때 4,500원 주고요. 배당 수익은 10%이기 때문에 돈세형의 주식 투자 기초는 뭡니까? 성장 배당주 아니에요? 성장 배당주의 최고주는 LX세미콘이다. 아니 LG 디스플레이 얘기하는데 LX세미콘을 왜 이야기하냐? 저는 아직도 LG 디스플레이를 공부하지만 LG 디스플레이 살 거면 LX세미콘 사겠습니다. 그게 유리합니다. LG 디스플레이는 한 주도 없고요. LG 디스플레이는 살 생각도 없고 LG 디스플레이 흑자 전환을 보면서 저는 LX세미콘의 미래가 보입니다. LG 디스플레이의 주간 차트인데요. 코로나 사태로 OLED TV 이 디스플레이가 좋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바짝 올랐고요. 코로나의 영향이 끝나자 거의 1년 반이 적자도 나고 매출이 줄었고요. 흑자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상승한다 생각합니다. 저희는 투자를 이 타임 때 해야 되고요. 이 타임 때 해야 돼요. 그럼 LG 디스플레이는 뭐냐? 투자할 시기다. 결국엔 이 정도로 상승할 거다. 한 3만원까지 간다고 보거든요.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LG 디스플레이보다는 LG 디스플레이와 LX세미콘은 차트가 비슷합니다. 결국에는 비슷하게 갈 건데 LX세미콘이 LG 디스플레이보다 상승률이 2배는 더 빠를 거예요. 지금 뭐냐? 매수 타점이죠. 돈세형 지금 죽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엊그제도 며칠 전에도 돈세형 1억 질렀어요. 지금 돈이 없어 못 질르지 아무 생각 없이 지금 단가에 매수 중입니다. 텔랩시스를 포기하고 이거 샀어요. 텔랩시스 18,000원대 못 사서 배가 아픈데 저는 그래도 LX세미콘을 사고 있어요. 대박인 텔랩시스를 놓치면서 LX세미콘을 사고 있다. 결과를 보니까 열은 받는데 그래도 LX세미콘에 대한 이 확신은 저는 있습니다. 그리고 안정적이지 않습니까? 배당을 제가 3년 뒤에는 지금 투자하면 한 10% 정도 배당이 나온다 생각해요. 배당이 10%가 나옵니다. 텔랩시스가 가장 세게 갈 거를 예측한 돈세형이 이제는 좀 편히 살고 싶습니다. LX세미콘을 더 욕심내서 매수한 겁니다. 지금도 매수하고 있고 오늘도 기회가 되면 매수할 겁니다. 보이는 차트는 LG전자입니다. LG전자도 LX세미콘, LG 디스플레이 차트가 비슷해요. 왜냐하면 LG전자가 왜 그러냐? LG 디스플레이가 잘 사니까. 올해도 1조 빌려줬죠, 돈을. 자회사가 힘들면 엄마도 힘든 거예요. LG전자를 내가 너무 많이 갖고 매수 안 하는데 LG전자 똑같습니다. 최고의 매수 타이밍이다. 왜냐? 새끼 회사인 자회사 LG 디스플레이가 적자라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안 좋았던 것 같고 지금도 이렇게 빠졌는데요. 이제는 흑자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 쭉쭉 올라갑니다.
LG 디스플레이 사지 마시고 LG전자나 LX세미콘을 사는 게 현명합니다. LG 디스플레이 사면 100% 정도 먹어요. 100% 먹을 때 LG전자 200%, 300%, LX 200%, 300% 그렇게 상승합니다. 프로 고수는 주식 투자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LG 디스플레이보다는 LG전자가 더 상승한다. 돈세어 가족 여러분들, 오늘도 힘든 시장이 될 수도 있지만 희망을 찾고 주식이 하락한다면 좋은 주식 매수하시면 됩니다. 현금이 없다? 그럼 버티세요. 뭐 방법 없지 않습니까? 돈세어는 현금이 없는데 그동안 잡주를 언제 옮겨 탈까? 옮겨 타기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망을 꼭 찾아야 돼요. 현금 없으면 현금을 만들어야 되고, 정 없으면 지금 매수 타점에 좋은 주식을 서로 옮겨 타기 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세어는 현금이 없어갖고 어떤 주식을 팔아서 LX세미콘을 살까? 어떤 주식을 팔아서 LG전자 살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긍정적인 사고가 부자를 만들고요. 우리는 경제적인 자유, 100억을 기필코 만들어야 됩니다. 100억 가자!